자, 경기 지역 남경필 후보, 김진표 후보. 그런데 고등학교 17년 선후배라네요. 이 지역 지지율은 아주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. 지지율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경기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. 네. 네, 그 지지율을 조금 같이 보시면요. 네. 처음에 차이가 엄청 났었는데 네, 그렇죠. 급격하게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4월 11일,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남경필 후보 49.7%까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40.2%로 내려갔습니다. 네. 반면에 야당의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는 34.9%에서 같은 기간 네. 39.4%까지 올라갔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네. 그 정부와 여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도 네. 작용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당파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남경필, 김진표 고등학교 17년 선후배라 그랬는데 두 분을 좀 어떤 분들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, 두 분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. 수원에는 모두 4개의 선고고가 있는데요. 네. 두 사람 모두 수원 출신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경복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. 네. 김진표 의원이 17년 선배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, 두 사람이 다니는 교회까지 갔습니다. 아, 교회까지요? 네. 그래서 그 동문이면서 또 교심이 네. 어떻게 작용할지도 참 주목을 해봐야 된다. 이런 네. 평가가 나오는데요. 네. 바로 이제 그 남경필 의원은 아직 49입니다만 벌써 5선입니다. 네, 아, 그렇죠. 네. 1998년인가요? 그때 아버지 선친의 사망으로 빈 그 지역을 이어받으면서 30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. 벌써 네. 5선이 됐군요. 네. 바로 이제 남경필 의원의 부친은 남평우 전 의원이죠. 네. 수원의 아주 그 오랜 중진 의원이었고요. 바로 남평우 전 의원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자 미국에 유학 중이던 남경필 의원이 들어와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의원직을 승계를 합니다. 지역구도 네. 승계를 하고요. 당시 나이가 불과 33이었습니다. 네, 네.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는 경제 관료, 네. 노무현 정부 때 네. 그 경제부총리도 했고 교육부총리도 네. 했습니다. 두 분야에서 부총리를 모두 한 사람 참 흔치 않은데요. 그렇죠. 네, 바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네. 바로 전임자였던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보다 행시 기수가 무려 9개나 낮았습니다만 바로 한 번에 도약을 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 김진표 의원에게 정말 장미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분입니다. 그렇죠. 김병준 전 정책실장에겐 들풀 같은 사람, 그리고 김진표 후보에게는 이런 관료가 다 있냐면서 장미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또 남경필 의원의 경우에는 네. 부친의 지역구를 승계했고 또 이른 나이에 또 그 정치권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꼭 따라다니는 별명 오렌지입니다. 바로 의원총회장에서 네. 정영근 전 의원이 네. 남경필 의원에게 오렌지는 가만히 있어. 네. 이렇게 그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네. 했고요. 그때 남경필 의원이 나는 오렌지가 아니다. 네. 한라봉이다. 네, 이렇게 받아들인 그건 바가 무슨 있습니다. 뜻입니까? 한라봉이라는 그러니까 건. 미국산 오렌지가 아니라 네. 국내에서 큰 한라봉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애교 있게 얘기를 했고요.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친화력이 장점입니다. 네. 그래서 처음에 공직 부임지가 영월세무서였는데요. 네. 그때 30년 전 이상, 네. 이 30년 전에 근무했던 영월 지역의 주민들과 지금도 단합대회를 하고요. 네. 네, 또 자리가 통하면 네.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폭탄주 20잔 이상을 마시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네. 친어머니가 아닌데 네. 길러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떤 그 효심이 부각이 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. 그 얘기는 저도 몰랐네요. 네. 그렇군요. 자, 남경필, 김진표 모두 지난번 MB 정부 시절 과거 때를 돌아가 보면 집권당에서 약간 좀 견제받고 있는 그런 위치를 소장파 의원을 했던 것과 또 2012년 공천 때 김진표 의원은 당성이나 사상이 맞지 않는다 해서 공천도 못 받을 뻔했죠. 그렇습니다. 2012년 총선 때 김진표 네.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만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. 이래서 끝까지 공천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요. 그런데 막상 공천을 한 결과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재밌는 오디오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오늘요, 김진표, 남경필, 김진표 두 후보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.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. 과연 어떨까요? 같이 한번 꼼꼼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
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. 경험이 많다는 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또 경험이 많다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관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, 뭐 아주 아주 관료 중에서도 아주 이 부총리 같은 이 중요한 직을 여러 번 하셨다는 게 거꾸로 기존 질서를 깨기에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. 남경필 의원이 그동안 주로 이제 지도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자주 해서 그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방법으로 이미지 관리를 잘 성공한 사람인데요. 예.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야겠다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. 네, 상대가 경험은 많지만 옛날 풍습에 그대로 젖어있는 분이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. 또 이미지 관리 잘하는 사람이다. 좋은 평가는 결코 내놓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